안녕하세요, 다규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컨텐츠? Q&A 이후로는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연애 상담 컨텐츠를 준비를 해왔어요. 사연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 거기서 좀 제가 첫 연애 상담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연애하면서 하시는 생각, 고민들이 좀 공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중적인 그런 질문들로 제가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거 거의 다 진짜로 다 비슷한 느낌이 되게 많이 왔어요. 첫 번째, 짝녀가 헤테로인지 레즈인지 알아본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해녀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잘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이런 고민을 보통 언제 했냐면 커밍아웃을 할 때 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많이 떠보려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떠봐야 될 거 아니야. 완전 극혐하는 애한테 내가 커밍아웃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팁이 뭐냐면은, 저는 보통 퀴어 컨텐츠를 좀 봤나?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 이런 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너 혹시 선의의 경쟁 봤니? 너 혹시 아가씨 봤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알겠죠? 좀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은 뭐 히든페이스 봤니? 약간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히든페이스 본 사람은 좀 드무니까. 어쨌든 그런 스타일로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약간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선의의 경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되게 히트를 많이 쳤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요즘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야. 요즘 선의의 경쟁? 그거 좀 엄청 잘 됐더라? 너는 그거 봤어?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너는 여자끼리 연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연스럽게. 약간 쿨하게 물어봐야 돼. 너 여자랑 연애하는 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너는 여자 만나기 가능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때? 나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나는 그런 건 좀 이러면 완전 해녀인 거니까 거기서 포기해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만약에 거기서 긍정적으로 나는 여자 안 만나보긴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키스까지 가능?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무 찐따 같나? 근데 약간 쿨하게 물어봐야 돼. 약간 너 그러면 키스까지 가능? 여자랑 키스할 수 있어? 이렇게 어때? 별론가요? 저는 근데 이 방법을 어쨌든 커밍아웃 하기 전에 이런 퀴어 컨텐츠를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어떤 식의 생각 갖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헤테로인지 레즈인지 바이인지 뭐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저의 꿀팁이었습니다. 한번 꼭 물어봐. 알았지? 너 선의의 경쟁 봤니? 너 해리랑 둘이 욕조에서 키스신 봤니? 너 이 갈아주는 장면 아가씨에서 봤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딥하게 토크를 해보다 보면은 괜찮아. 히든페이스에서 수갑 차고 마지막에 엔딩 봤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때? 너무 과한 레즈 같나?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좀 약간 흥미진진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술 먹고 10년 된 친구랑 키스했어요. 무슨 일이야? 둘 다 여자인데 둘 다 헤테로로 살았는데 어떡해요, 언니? 잠깐만. 둘이 해년데 도대체 술 먹고 키스할 일이 뭐가 있어? 나 진짜 궁금해, 이 상황. 너무 궁금하게 내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렇게만 하고 감질만 나게 끄는 거야. 뭐 이 이유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어땠는데? 해녀랑 둘이 술 마시고 키스해서 어땠는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 왜 얘기를 안 해주니? 근데 나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인스타로 보냈잖아요. 이게 본인의 어쨌든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닌가. 맞지?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친구랑 스킨십을 하다가 성지향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상담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뒷얘기가 궁금하니까 이 이후로 댓글이나 본인 등판에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나 좀 궁금해서 남겨달라고 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도대체 해녀랑 키스할 일이 뭐가 있는지, 키스 연습하니? 도대체 왜 하는 거니? 꼭 후기 남겨줘. 어떤지.
7년 만난 여친이 권태기라서 헤어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 같은 회사 상사랑 바람이 난 거였어요. 하필이면 그걸 우연히 제가 봐서 얘기도 나눴고 여자친구가 자신한테 욕을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재회를 바라고 있대요. 욕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사연자분이. 저한테는 희망이 없겠죠?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링아, 만나지 말아야 돼. 나보다 언니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야. 그 여자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실게요. 오히려 되게 좋아해야 돼. 키어시님 땡큐, 조상시님 땡큐, 이런 여자를 여기서 이 선에서, 적절한 선에서 끊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보내라고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바람 문제,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이런 거는 쉽게 고쳐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주변에서 바람 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보면은 그 바람이라는 게 특별한 그 기질이 있어. 그 타고나는 그 바람을 피는 사람 특유의 그 기질, 타고남. 바람 피는 사람은 계속 바람을 펴. 그런 그게 있어. 없을 수도 있어, 물론. 근데 거의 있어. 그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 한번 봤으면은 그냥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 재회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말해줄게. 보통 헤어지고 나면은 있잖아, 밤에 막 노래 듣다 보면 센치해지고 막 그러면은 좋았던 것만 생각나. 연애할 때 되게 막 알콩달콩 사랑했던 추억만.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밤에 연락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꿀팁이 뭐냐면은, 나는 최대한 헤어지고 나서 연락을 안 하려고, 막 싸우고 어쨌든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별하기 전에 특히나. 그런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순간들을 더 오히려 떠올리려고 하는 거야. 다시 만나려고 하다가 근데 그때 그랬지, 그냥 됐다, 여기 그냥 끝내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성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나의 꿀팁이다. 바람 피는 사람 봐주는 거 아니실게요. 자, 4번째. 애들이 당연히 남자 좋아하는 줄 알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하나요? 막 남자 볼 때 어디 보냐 물어보는데 곤란해요. 그리고 비슷한 질문으로,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의 특징을 남자처럼 친구에게 소개할 때 떳떳하지 못해서 그게 늘 망설여진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겪었어, 진짜로. 저는 완전 벽장이었다가 오픈을 한 거잖아요.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보통 남자분들이나 어른이 물어볼 때는 이상형이 뭐니? 왜 이렇게 연애를 안 하니?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깔끔하게 그냥 저는 이상형이 차은우요, 송강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대충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금 이러고 넘어가셔. 왜냐면 그런 사람 만나는 거는 웬만하면 쉽지 않으니까. 보통 외적인 걸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여가지고 막 말하면은 어쨌든 두 분 다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아니면은 저 여자인 친구들이랑 보통 얘기를 할 때, 내가 커밍아웃 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자처럼 비유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좀 그냥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나보다 좀 키 크면 뭐 좋겠고, 옷도 잘 입고 뭐 약간 꾸밀 줄 아는 사람,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냥 그런 남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머리 긴 사람 이렇게 얘기해도 그 특유의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그 엄청난 편견들이 나를 지켜준다 이거야. 사람들한테 아무리 나 머리 긴 사람 이렇게 얘기해도 걔네들은 머리 긴 남자가 좋은가 보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편견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굳이 뭐 이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특히 연애하시는 경우에도 내가 여자친구라고 떳떳하게 소개하고 싶어도 내 여자친구가 커밍아웃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나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성애가 공식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인드로, 그냥 퀸의 마인드로 그냥 당당하게 그냥 거짓말 치세요. 어때요? 마음의 마음의 가책? 할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퀸의 마인드로 이겨내. 그런 거 일일이 거짓말했어 어떡하지? 이런 감정 퀸에게 맞지 않아. 알겠지? 강하게 크는 거야. 그런 거짓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성애가 바탕인 세상이잖아.
다린이들이 되게 다양하게 뻗어 계셔. 일본 대학생 다린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한 살 많은 언니를 3년째 짝사랑하고 있대요. 언니가 제 첫사랑이에요. 지금도 자주 만나고 처음으로 여행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언니는 전 남자친구가 한 명 있고 지금은 솔로예요. 고백하고 싶지만 관계가 망가질까봐 너무 무서워요. 언니는 고백해본 적이 있나요? 처음 고백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짝사랑 힘들죠. 근데 죄송하지만 전 짝사랑 딥하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또. 너무 이런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언니가 전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언니분이 바이인 건지 지금 헤테로이신 건지 정확히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만약 이성애자여도 고백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한데 잘 모르겠네. 저는 근데 어쨌든 사랑이란 감정이 저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고백을 하고 해소가 되어야지 그게 사라지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내가 사연자분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상대방이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이성애자인데도 내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은지, 말씀대로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그 정도 감당하고 이 언니와의 관계를 거기서 끝낸다고 해도 고백할 정도의 마음인지, 나는 그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고백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고백이라기보다는 약간 썸을 끝낼 때 앞으로 너 여자친구라고 주변에 소개해도 돼? 앙큼하게 이런 멘트는 좀 던져본 적이 있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좀 같은 동성애자라는 걸 알고 있을 때 내가 먹히는 썸 타는 걸 말 그대로 썸 타는 걸 끝낼 때 쓰는 멘트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백을 해도 될 정도의 마음인지, 그 관계를 거기서 언니가 안 받아줘서 끝내더라도 괜찮은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또 어쨌든 고민 상담을 하겠다고 문의를 받았는데 제일 또 많이 온 질문 중에 하나가 다교님이랑 연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니랑 연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언니랑 사귀고 싶어요. 지금 보면서 읽고 있거든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연애 관련된 한번 타로를 봐볼까 싶어요. 맞아요. 광고 타임이에요. 한번 다린이들도 쓸 수 있게끔 퀴어 관련 타로도 상담도 가능한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쨌든 연애를 나랑 하고 싶다라는 그런 질문이 꽤 있었기 때문에 한번 소울톡 통해서 제가 상담을 제 연애 관련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소울톡은 타로를 선생님들이랑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 있고 퀴어 상담이 가능하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해봤고요. 해월 상담사님한테 제가 연애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예약을 해요. 저는 채팅 상담 20분으로 선택할게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채팅으로도 상담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앱이 화면에 타로 화면이 떠요. 그럼 내가 그걸 눌러보면서 상담사님이랑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면서 타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니? 나 진짜 요즘 세상이 너무 좋잖아. 그리고 보면은 타로 상담 신청을 할 때 싱글 연애운을 저는 선택을 할 건데 재회나 이별, 커플공합이나 뭐 당연히 그런 연애가 아니더라도 직장이나 이직이나 아니면 금전사업 뭐 이런 거 기타 등등등 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고민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LGBTQ 연애 관련 질문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떠요. 근데 어쨌든 퀴어 관련된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딱 표시가 돼 있잖아. 내가 물어보는데 막 타로나 사주 같은 거 볼 때도 퀴어 전문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나 아니면 그런 걸 거부감이 있으면은 상담을 할 때 좀 약간 꺼려지는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게 없이 딱 써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제 성향이랑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이렇게 보내볼게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일 수도 있잖아. 제가 한번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행복한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카드 선택을 해볼게요. 상상을 하면서 상상을 해야 돼. 연애하는 상상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분 되게 강단 있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겠어요. 누구니? 1번 데스카드는 소울님에게 확실하게 대시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소울님을 리드할 수 있고 꾸밈이 없이 솔직한 분. 그리고 1번 교황 카드가 나왔어요. 이 교황은 배려와 따뜻함의 에너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소울님께서 뽑은 3번 그리고 제가 뽑은 2번 카드에 칼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마음의 상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전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으실 수 있기에 이분은 초반에는 좀 차가운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가운 느낌 너무 별론데. 귀여운 스타일이 좋은데. 약간 차갑게 생겼지만 약간 애교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 좋단 말이야. 겉바속촉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맞아, 내가 딱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겉바속촉 같은 사람. 직업은 좀 안정적인 직장일 수 있겠어요. 전문직이나 공무원 이런 쪽으로. 전문직 공무원? 좋은데? 외모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미지가 약간 차가워 보일 수 있겠으나 계속 눈길이 가는 분. 눈길이 간다는 거는 예쁘다는 거 아닐까? 새로운 인연은 11월 이때쯤 강하게 오는 인연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강한 이끌림이 있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변화가 확 찾아오시겠어요. 이런 말 내가 들어도 되는 거야? 이거를 내보내도 되는 거야? 약간 좀 그런데? 11월에 만나서 한 달 정도 썸을 타실 수 있겠고 내년 1월에 관계 발전 운이 크게 있어 보입니다. 언제쯤 만나게 될지랑 또 궁금한 게 입만추가 좋을지 자만추가 좋을지. 왜냐면 다링이랑 입만추일 수도 있고 자만추일 수도 있고 혹시 모르는 거잖아. 제가 6가지 카드를 이렇게 뽑았어요. 1번 전차는 적극성을 의미합니다. 입만추로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하신다면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수월하게 관계 발전의 운이 따르겠대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편안하게 연애를 시작할 수 있어 보인다고. 그리고 하늘의 운이 개입된다는데? 하늘의 운은 무슨 운이지? 그래서 좀 깊고 진지하게 행복한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고 하시면 입만추 쪽이 더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저는 근데 항상 늘 입만추만 해왔던 스타일이어가지고 뭔가 믿음이 가는데? 거기에 제가 우리 다링이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준비해서 가입하고 받는 캔디랑 그리고 합쳐가지고 또 제 다링이들 전용으로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같이 넣으시면 그래도 한 번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링이들을 위해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앱을 다운 받아보셔서 한번 연애 고민이나 이런 다른 굳이 연애 고민이 아니어도 돼. 그냥 뭐 금전적인 거나 뭐 본인 취업, 공부 관련해가지고 상담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번 깔아서 다링이 전용 코드 입력해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연애 상담으로. 레즈 자만추 어떻게 하나요? 이거 진짜 내가 프롬에도 진짜 질문을 많이 받고 요즘에 자만추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연애를 하냐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자만추는 별로 안 해봤고 학교 다닐 때 자만추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좀 마음에 들었던 선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선배를 한참 지켜보다가 그 선배가 졸업하고 나서 그 선배가 레즈라는 걸 알고 있었어. 내가 인스타 DM을 마파를 하고 DM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가 내가 그냥 완전 직진해가지고 만나게 된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 건 자만추라고 해야 되나? 저는 보통 그리고 인스타로 거의 다 입만추만 했어요. 방금 그것도 어쨌든 DM으로 내가 보낸 거였잖아. 그런 식으로 나는 인스타 DM을 되게 많이 그런 스타일로 뭔가 교류를 하다가 연애를 하게 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냥 어쨌든 옛날에는 인스타가 지금이랑 그 알고리즘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옛날엔 최신순으로 떴었어요. 태그를 뭔가 검색을 하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즈인 분들이랑 팔로우를 하고 서로 뭐 인스타 스토리 같은 거에 답장 이렇게 은근슬쩍 뭔지 알잖아. 뭔 느낌인지 알잖아. 그런 느낌으로 하다가 DM 좀 하다가 오프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앱 사용하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앱의 특성상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보통 그거 잘 되기가 힘들거든요. 보통 매칭이 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은 드셨어요? 네, 밥은 먹었어요. 어제 다음날 이제 죄송해요. 어제 일찍 자가지고 답장을 못했어요. 출근하셨어요? 이것도 답장 없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 대화가 흐름이 잘 안 이어지거든요.
아니면 학교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그냥 학교 내에서 만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얘들아, 미녀를 쟁취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야. 자신감 있게 가세요. 자신감이 있으면 미녀를 쟁취할 수 있어. 일단 관심이 있으면은 내가 했던 것처럼 인스타 마팔도 해보고 스토리도 이렇게 염탐도 하고 답장도 좀 하면서 어떤지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거를 먼저 해보도록 하세요. 이거 진짜 내가 이번 질문은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우리 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가져와 봤어요. 20대 초반인데 30대 중반 언니를 짝사랑하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 언니가 너무 좋아서 잠도 설쳐요. 정신 차리자! 다리가! 정신 차릴게! 네! 정신 차려! 정신 차렸어?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건 다링이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링이가 만약에 고백을 하더라도 그 30대 중반의 언니분이 알아서 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내가 이런 질문 되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를 또 별로 개의치 않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프로그램에서 10살 이상 괜찮아요 라고 10살까지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맥시멈이 그 정도라는 거지, 특히 나이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헤테로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많은 남성이나 여성이 일단 15살 정도 차이는 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지금 20대 초반, 30대 중반이라고 하니까 그런 상대가 한참 어린 나를 연애 상대로 본다? 그거 제정신 아니실게요. 그거 약간 어디 문제 있으신 거거든요. 진짜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은. 좀 상처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나이 많은 남성이나 나이 많은 여성이 한참 어린 사람을 연애 상대로 본다. 그거는 약간 이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어른이면은 한참 어린 여성이 날 좋다고 하면은 그 거절할 줄 아는 게 진짜 어른이에요. 만약에 내가 진짜 마음에 들어? 하지만 그래도 거절할 줄 아는 게 진짜 어른이야. 오케이? 그리고 나는 연애라는 게 있잖아. 그 성장 시기에 비슷한 그런 문화적 체험을 하고 또 그 나이대에만 할 수 있는 연애하면서 할 수 있는 데이트도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나는 어느 정도 맞아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연애가 올바른 거의 기준이 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잘 흘러가게 하려면 그런 배경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장할 때 어떤 그 문화적 경험을 하면서 또 이런 바탕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왔는지 그런 게 교류가 좀 될 수 있어야지 연애가 올바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세대 차이가 너무 나면은 그런 게 맞지 않을 뿐더러 제정신이 똑바로 박히신 분이라면 너무 어린 연하랑은 엮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성애자 다링이들도 마찬가지실게요. 본인 나이대에 뭔가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오는 거야. 본인의 나이대에서 뭔가 잘 되지 않으니까, 잘 먹히지 않으니까, 뭔가 그 또래보다 성숙하지 못하니까 계속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쪽으로 갈수록 접근성이 어쩔 수 없이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릴수록 나이 많은 사람을 봤을 때 훨씬 되게 멋있어 보이고 어른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또래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작업을 걸거나 그런 거는 받지 않는 게 좋다. 나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링이도 정신을 꽉 잡고 언니를 포기하자. 30대 중반 언니를 떠나보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6살인 언니 나 있잖아. 나를 좋아하도록 해. 뭔 느낌인지 알지? 알잖아. 그리고 이거 지난번 영상이랑 되게 비슷한 질문이에요. 다들 꼭 어릴 때 연애를 많이 해보라고 하는데 전 안 하고 싶어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나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너무 해롭다고 생각해. 뭐만 하면은 연애를 하라고 이 조장하는 이 분위기. 연프에 미친 나라. 물론 나도 연프 출신이지만 내가 해도 되는 말인가 싶지만 연애에 좀 미쳤다. 뭐든 다 연애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게 조금. 그리고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런 말 하면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요즘 여자분들이 연애할 환경이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쉽게 연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위험을 신경 쓸 빈도가 너무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애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감당하면서까지 연애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거 감당하면서까지 연애를 하고 싶어,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연애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연애하시면 돼요. 하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 혼자 잘 놀고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내 애완동물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 근데 자꾸 주변에서 연애 왜 안 해? 너 왜 이렇게 예쁜데 연애 안 해? 너 왜 집에만 있어? 다들 여무실게요. 진짜 여무실게요. 그만하실게요. 아니,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약간 조금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올드해,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잘 그렇게 연애하고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약간 MG같이 보일 수 있지만 살짝 그렇게 말해도 나쁘지 않다. 나는 그리고 별로인 사람까지 만나면서 연애를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 왜 그래야 돼? 왜? 하등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값어치가 없어. 그냥 본인을 위해 사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본인이 보고 싶은 거, 경험하고 싶은 거. 나 혼자서도 괜찮고 친구나 가족이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굳이 뭐 사랑을 해야지, 연애를 해야지, 누굴 만나야지만 내 인생이 그게 굴러간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거에 내가 이상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영상을 찾아봐. 너 잘못된 거 아니다, 연애 안 하는 거 오히려 좋다, 혼자 너무 잘하고 있어, 완벽해, 박수. 전 애인이 붙잡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 진짜 많았어요. 재회에 대한 그런 말들. 근데 저는 재회 관련, 또 이게 또 레즈들 특성이 헤어졌다 사귀었다, 헤어졌다 사귀었다 레즈 특성이 아닐 수도 있지만 유독 조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본인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재회하는데 뭐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살짝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만나는 편이긴 해요. 약간 좀 구질구질하게 매달려 본 적도 있어. 만나달라고. 너무 흑역사예요. 옛날이에요, 옛날. 저는 약간 진짜 마음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소모해야지만 또 끝나는 감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얘기를 살짝 하자면, 저는 첫사랑 정리를 정말 구질구질하게 정리를 했어요. 헤어질 때도 구질구질했고 한 4년 뒤에 다시 연락을 했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한 시간이 흐르는 4년 뒤에 어쩌다가 다시 연락을 해서 다시 한번 봐서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내가 그때 느낀 점이 뭐냐면, 이래서 헤어졌었지, 이 사람의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안 맞다고 느꼈었지. 그때 나랑 지금의 내가 4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또 그만큼 내가 연애에 관련해서도 성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감정을 정리하고 과거에 머물러 두게 하는 그런 것도 나한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오히려 할 수 있었어요. 한번 만나보고 나니까. 다시 만날 것까지는 아니구나 라고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만약에 재회할까 고민이 된다면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미련이 남아 계시다면 끝까지 뭐 가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다린이가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각오는 조금 해야 된다 이거야. 아주 조금 해주셔야 돼. 왜냐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거기서 오는 감정 소비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제가 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린이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마음이 끌린다면 해봐. 그런 사랑도 있는 거야. 이것도 흥미로워. 할 거 다 있는데 사귀지 않는 여자. 읍스. 연애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거의 연인처럼 지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런 관계는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이성애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할 거 다 있는데 사귀지 않는 여자, 남자 뭐 이런 거. 이런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본인에게 자해나 다름없다. 솔직히 말하면은 본인을 갉아먹는 거다. 길게 봤을 때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이성애자 여성분들에게도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얘기예요. 특히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보통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뭔가 이런 사람한테 끌리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뭔가 남들과 다른 약간 이 사람은 내 예상대로 이쯤에서 연애를 할 것 같은데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한 도파민, 뭔가 아슬아슬한 그 느낌에서 오는 그런 자극, 거기에 뭔가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할 거 다 한다는 말은 육체적인 교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또 살이 닿으면은 생기는 그 감정도 무시 못해요. 본인이 깊어지면 그건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관계는 보통 끝나려면 본인이 현타가 오고 인지를 해야 돼. 그래야지 끊어낼 수 있어. 왜냐면 나는 지금 어쨌든 연애를 하고 싶은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연애할 시간이 없다면서 연인처럼 구는 거고, 본인이 인지를 하고 끊어내야지 그 관계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리를 두고 스스로 정리를 하세요. 이런 관계는 길게 가면 본인을 갉아먹는 행위밖에 안 되고 본인에게 해롭습니다. 이성애자 다링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내가 언니로서 얼마나 언니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경우는 팔짝 꼬여요. 안 돼요. 너무 도파민이야. 정리하실게요. 이렇게 오늘 인스타 스토리로 받은 연애 고민 상담, 이 고민 상담인지 호통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매콤한 버전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 약간 다른 여성분들도 불러가지고 같이 떠드는 거지, 사연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결과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애는 답이 없어요. 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본인의 감정에 그 당시에 가장 솔직하고 충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지 후회가 없으니까. 저는 후회 없이 살자가 제 인생의 그 모토거든요. 그냥 어떤 선택을 하든, 연애를 하든 안 하든 본인을 우선으로 본인의 감정과 생각에 충실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껴가면서 늘 그렇게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연애 상담 마무리해 볼게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런 컨텐츠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